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지역 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알리백 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맞춰 산업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첫 TF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산단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직접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새만금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예정돼 있고 민원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광대한 땅이 펼쳐져 있어 알리백 산단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문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이 산업단지 후보지로 각각 다른 입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를 알리백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09와 609가 이미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새만금 산단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며 국가 차원의 신속한 아리백 정책 실행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입니다. 김제시는 제2 새만금 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인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리백 국가산단의 최적지인 만큼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와 협력하여 새만금 제2 산업단지가 알리백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안군은 새만금 709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알리백 산업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안군이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알리백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농생명 용지 709의 산업용지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마다 앞마당에 알리백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관할권 다툼과 같은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시군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며 정부가 택한 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이제 조성공사 발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자 선정 공고만 남은 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까지 달려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모은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압 송전선이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관통하면서 환경권,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생존권을 파괴하고 지역 불균등을 초래하고 대안으로 지역 생산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용인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전북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국가 정책으로 공식 검토해 주십시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남북권 반도체 구상을 제시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주장이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남북권 반도체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나 부산, 구미 등으로 넓히는 구상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이미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용인 반도체 유치할 때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격긴도로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특히 물류비 부담은 물론 양질의 인재 확보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시도한다 해도 장기간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위험과 전력 문제를 이유로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반도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왔고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봉렬 씨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두고 지금 용인에 있는 걸 지방이 빼앗는 게 아니다. 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용인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애초에 이 2 사업 다 허가가 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 사업 다 이제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특별 물량으로 예외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지방에 세워야 될 클러스터인데 용인이 수도권이 빼앗아갔던 겁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배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리스크를 좀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출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팹이 한 번에 멈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팹 회사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반도체 팹을 나눠놓고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수도권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처나 다수 전문가들이 용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간과한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쓰는 자립률은 60%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정된 팹을 다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10%를 그 2 회사가 쓰게 됩니다. 호남에서 전기를 끌고 가든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50년, 100년이 지나서 막상 다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용인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착공이 된 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요. SK하이닉스도 팹 4개 중에서 1개가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짓고 있는 팹을 옮기자는 게 아니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계획하고 있는 팹들을 다시 계획을 잡아서 호남으로 옮기자는 거고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 다 포함을 하더라도 호남의 반도체 팹을 짓는 게 일정을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여기에 일할 인력이 없을 것이다. 지역 인재 중심으로 이 팹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야기가 가장 말도 안 되고 고약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절반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방에는 인재가 없나요? 원래 지방의 인재들이 각자 자기 고향에 일할 만한 그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방에 자기가 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인재들이 안 올라갑니다. 호남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뭘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거는 호남권 아리백 반도체 산단이에요. 그런데 일단 전북 그리고 새만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일단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왜? 재생에너지 풍부하죠? 거주지에서 떨어진 넓고 탁 트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 그리고 물도 대책 마련이 가능한 곳입니다. 새만금이 대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립지다 보니까 집안이 불안하다. 또 이제 재생에너지도 그만큼 충족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주장 나오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집안 중요합니다. 반도체 장비 운영에 미세 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 매립지 또는 예약 기반 위에 건설된 팹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반도체 팹 기술은 연약한 집안에도 안정적으로 진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새만금의 집안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치명적인 반대의 이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계신 이봉렬 씨와 화상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남도가 개발 중인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입니다. 풍부한 일사량 등 기후 조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용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661만 제곱미터 정도인 최대 200만 평을 아리백 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만 평 규모의 아리백 산단 예정부지 진입 도로입니다. 현재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아리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전남 서남권을 언급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후로 더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주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서남 해안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인 만큼 아리백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통령실과 국회를 찾아 서남권 유치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해상풍력 허브, 아리백 국가산단 같은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소, 수전의 방식에 대한 R&D 투자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24시간 365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2,0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외국인 교육기관 개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새만금의 입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이 주목을 받으며 아리백 산업단지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 전략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매입비가 필요 없는 드넓은 터와 풍력, 태양광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은 최적의 입지로 꼽힙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 구조가 필수 조건이 되어가는 만큼 새만금 알리백 산업단지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하는 LNG 발전소 전력 수급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알리백을 실천할 수 없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또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자는 기조 속에 송전망 갈등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 탄소 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리백 국가산단 시범 지역을 한 곳만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해온 전남과의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또 반도체 연관 기업 직접화와 양질의 전문 인재 육성 등도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전북을 찾았습니다. 새만금 기반 시설을 빠르게 완성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조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의 조기 완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도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등과 만난 현안 보고회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체적인 결실이 새만금을 향한 전북 도민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총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거점화도 강조했습니다. 6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은 물론 전북도가 제시한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기지 구축과 구역 내 규제 완화 등 당면 현안들의 필요성도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을 포함해서 새만금 공항 신항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처와 사업자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만금을 강조한 김 총리의 이번 방문으로 조기 완공 과제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 정부가 올해 말 새로운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에너지 대전환 기조 속에 이번엔 어떤 청사진이 나올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하며 조기 완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롭게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도 듣고 어떻게 기본 계획을 잘 정비해 가는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 아래 새만금 기본 계획의 아리백 국가 산업단지 지정이 우선 반영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1, 2단계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해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아리백 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6기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여튼 최대한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그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태양광 외에도 해상풍력과 조력 발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가 추진되는데 해수유통 확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는 배수관문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조력 발전기 14기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조력 발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새만금 권역의 규제를 푸는 메가특구 지정을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했습니다. 패키지형 지원과 아울러서 규제 제로화이고 공간적인 배경이 새만금이 된다. 당초 대규모 농지 조성에서 산업용지 확대로 한 차례 바뀌었던 새만금 기본계획. 이번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알리백 산업단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으로 100% 운영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탄소 배출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알리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며 알리백 산단 조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알리백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직접 찾아가도록 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칙적으로 규제 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과 파격적인 전력 구매 비용의 절감을 포함한 파격적인 유인 방안 또는 인센티브도 같이 검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입지 후보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북 새만금과 전남 해남 솔라시도, 울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알리백 산단 조성과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입지 선정과 착공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격주로 TF 회의를 열고 알리백 조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100%의 전력을 공급하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물론 전남과 울산도 경쟁에 나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큽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드넓은 간척지 위로 태양광 패널이 질비합니다. 군산 앞바다에는 1.8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재생에너지 규모만 7기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군산시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R200 산업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5공구와 6공구는 이미 첫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R200 산단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며 국가 차원의 신속한 R200 정책 실행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 같은 새만금 권역인 김제시와 부안군을 비롯해 전남과 울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 김제시는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를 기반으로 새만금 배우도시 용지의 제2산단 지정을 요청하고 새만금 개발청, 전북 자치도와 협력하여 새만금 제2산업단지가 R200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은 2.46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중심으로 농생명 용지 7공구를 제시했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안군이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R200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과 후보지 선정을 마치는 가운데 정부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 개통 연결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산 전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10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모두 완공하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90%에 달하는 600조 원 가까운 부가가치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전력 사용량의 6분의 1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데 전압 안정도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충전망 추가 건설은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더 전력 수요를 키우기에는 이미 기존의 전력망이 구조적으로 지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대형 산업 수요를 좀 지방으로 사실은 분산을 시켜야 되는. 이 때문에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하나씩 짓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들은 지금 호남권과 영남권의 2, 3단계는 나눠서 지금 가져가되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기업하고 정부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지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북도 대응은 미흡합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고리로 삼고 있는 R2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할 계획이지만 당장 중요한 전력 개통 연결 문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개통 연계 방안은 새만금에서 서화성으로 가는 해상 HVDC 케이블로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수도권을 전기를 다 보내주고 나면 지역에 남는 거는 지역에 쓸 전기가 없는 겁니다. 새만금의 R200 산다는 껍데기가밖에 남을 게 없는 거고. 당장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만금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전망 등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기가와트로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새만금밖에 없을 거예요. 농생명 용지를 활용한다면.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 개통 연결, 지역 산업구조 재편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육상 태양광 문제,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교통 문제를 빠르게 연결을 해서 아리백 산단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륙 쪽에 또 별도의 이런 그 지산 지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은 초고압 송전솔만 지나가는 피해 지역으로 남을지,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사용하는 아리백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엔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엔 이 사업의 핵심인 아리백 산업단지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도내에선 새만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갖춘 만큼 반드시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아리백이 뭔가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은 건 팔 수 없게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에도 에이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반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책으로 아리백 사업은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됐다는 점,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더욱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아리백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또 다른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까지 실현한다는 구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리백 산단을 유치하면 반도체, AI 같은 첨단 산업을 품을 가능성이 커지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은 전북이 가장 강력한 후보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새만금은 이미 3년 전 전국 최초로 아리백 전 단계인 스마트 그린 산단에 지정됐고 당장 내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180만 평의 공장터도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 도로, 항만 등 SOC까지 착착 들어서고 있어 현 정부 임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들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를 내세웠고 여권 유력 인사의 지원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울산과 구미, 포항도 저마다 해상풍력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기반을 앞세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전북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아리백 산단에 성장 유망 산업을 유치하고 전기요금과 세제 감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같은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아리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고 그 중심에 새만금이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